네, 현재 이제 부동산,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아파트 가격 자체 정말 이제 아나운서 분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급등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천장을 모를 정도로 가격 자체가 정말 이제 급등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아파트 자체가 이제 급등이 되면서 많은 이제 서민분들 이제 아파트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액 자산가 분들은 아파트 진입하기가 이제 수월하겠지만 이렇게 서민분들 소액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될 분들의 경우는 아파트에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서민분들의 경우는 나는 이제 너무 고액이니까 아파트 자체가 고액이니까 나는 포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이제 투자를 하시던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떻게 하면 서울에 정말 소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서민 이제 아파트 진입 장벽 앞으로 더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도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내 집 마련 이제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어떻게 이제 대응 전략을 세워서 서울 도심 안에서 내 집을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높은 입지 이제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이죠. 이제 교통의 호재까지 있는 지역 어떤 지역인지 이제 이곳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이제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지역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민분들 아파트 진입 장벽 앞으로 이제 더더욱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 머릿말만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 전망 49% 전세도 오른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면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올해 이제 12월 달이죠. 이 하반기에서도 이제 집값 자체의 전망이 그 49%에 달한다. 이제 반 이상 분들이 집값이 이제 상승이 된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부 자체의 이제 다양한 규제 정책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정말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서울 도심 안에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고 수요는 많습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고 정부의 정책도 한몫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 자체의 집값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2, 3년 후까지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뛰고 또 뛰는 집값, 문정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종착지 어디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문정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이 되기 전에 이제 대선에 당선이 되기 전에 후보자로 있었을 때 공약 자체를 이런 말을 했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죠. 정말 집값은 정말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전세 가격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세 가격을 지금 만나고 있죠. 그만큼 이렇게 좀 좋은 표현이지는 않을지언정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현재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집값 잡는다더니 강남발 아파트값 폭등세 수도권 전역 확산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 자체가 이제 규제 정책을 내세웠을 때 처음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강남부터 규제를 했죠. 강남부터 규제를 하면서 이렇게 점차 이렇게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서울 전역 외에서도 정말 이제 경기도권 이제 서울권역과 붙어 있는 경기도 초입 부분 거기까지 이제 그 구역이 확 늘어났죠. 그만큼 이렇게 그 수도권까지 가격 자체가 정말 이제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점 외곽으로 빠졌죠. 외곽으로 빠지면서 경기도 수도권까지 이렇게 가격 자체가 이제 상승이 됐지만 여기서 경기도 수도권까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시
다시 서울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똑같은 가격에 수도권에 투자를 하느니 다시 서울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집값이 또 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값 하락하니 영끌 말라고 노영욱에게 드리운 김현미 이제 그림자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은 옛날에 이제 김현미 이제 장관이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있었을 때 이런 이제 영끌하지 말라고 했었죠. 집값은 잡히니까 영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있었을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말을 바꿨죠.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 지금 집값 계속 상승이 된다. 이렇게 나중에 말을 바꿨습니다. 뭐 이제 이슈가 됐던 말이 있었죠. 빵처럼 찍어낼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한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노영욱 국토부 장관 자체가 지금 이제 집값 하락한다. 집값 잡히니까 영끌을 하지 말아라. 영끌하면은 그만큼 본인들에게 손해가 된다. 이제 금리 자체도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영끌하지 말아라. 집값 잡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봤을 때 이런 김현미 국토부 장관처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도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앞으로의 집값은 아파트 가격 자체는 이제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해봤습니다. 집값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자산 가치를 늘리셔야 되겠죠. 앞으로 집값은 상승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주택을 이제 매수를 하시던 이런 주택을 매수를 하셔야지 본인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겠죠. 우리나라 이제 무주택자분들이죠. 우리나라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전국 이제 인구수를 따졌을 때 5천만이죠.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약 44%가 무주택자 분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주택자 분들까지 합세를 하면은 주택 매수할 수 있는 수요 자체는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양한 집값 상승 원인이 있겠죠. 왜 상승이 될까요? 정부의 규제 정책이 항목하고 있죠. 지금 이제 정부의 규제 정책이 25번 이제 규제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더 이제 그 규제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25번째 규제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약 4년 동안 이제 집권을 잡고서 이제 그 정치 생활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4년 동안 25번으로 나눴을 때 약 2달에 한 번씩 이런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달에 한 번이면 정말 많은 규제 정책을 이제 내놓은 거죠. 그만큼 이제 규제 정책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공급 자체는 줄이고 이제 매가 자체는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규제 정책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다. 당연히 가격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이제 집값 상승 원인으로 봤을 때 이제 정부의 규제 정책, 그다음에 공급 부족, 수요는 많기 때문에 집값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택을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 주택을 매수를 하셔서 본인의 자산 가치를 늘리고 이제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되셔야 되겠죠. 투자자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라.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재개발 예정지 소형 주택에 갭 투자를 하셔야지 본인의 자산 가치를 크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분들 주택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소형 주택으로 투자를 하셔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개발에 따른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서울 안에서도 이런 이제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지금은 가능합니다.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향후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투기 방지 대책이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액으로 미리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투자를 해야 되지 그러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투기 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빨리 세우셔라. 유주택자 분들이 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워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재개발 이슈의 단독주택 빌라 거래에 뛰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특히 올해 상반기 재개발과 재건축 기대감의 높은 서울 중심으로 빌라,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런 재개발 자체를 민간 재개발 자체를 활성화하면서 공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빌라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그만큼 개발에 따른 수익 자체가 본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소액으로 빌라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갭 투자를 하셔서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패닉 바잉이죠. 많은 분들 이제 서울 이제 그 주택 가격이 높으니까 정말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주택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끌도 돈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대가 이제 중위권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1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죠. 진입 장벽 너무 높습니다. 이제 고액 자산가분들의 경우는 뭐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소액으로 뭐 1억, 2억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를 할 수 있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소액으로 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투자처 바로 재개발 투자가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 노밀집 지역 안에서도 소형주택에 갭 투자를 하시면 정말 소액으로 1, 2억 안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지금 현재 재개발 규제 완화가 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재개발을 활성화하면서 구역 지정을 빨리 하고 이제 실입주까지 빨리 이제 진행이 되게끔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급을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은 앞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노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지? 정말 개발에 따른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까요?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정말 노후만 되어 있다고 해서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개발될 수가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정말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개발에 따른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정말 개발에 따라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세 번째, 최상의 입지 조건 갖추고 있는 개발 가능성, 그 다음에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주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연신내 역세권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 바로 GTX A 노선입니다.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유일하게 GTX 노선 중에 A 노선만 지금 착공에 들어갔죠. 그만큼 개발의 호재의 영향을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연신내 역세권 서울 안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 이 연신내 역세권 GTX 때문에 추천을 드리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노밀집 지역. 연신내 역세권 안에서도 노밀집 지역,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자체가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근데 GTX를 만났다. 지가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크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역 바로 용답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답동 이제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용답동 그 지역 개발될 수가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답동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유 바로 서울역, 그다음에 청량리역, 그다음에 삼성역 이 트라이앵글이죠. 트라이앵글 이 정부 자체에서도 이 GTX 환승 트라이앵글 정말 이제 환승 복합 센터로 만들어서 이제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바로 용답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 GTX 노선의 세 개의 노선의 수혜를 다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답동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교통의 호재,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이 연신내 역세권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정말 개발 압력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패러다임이 앞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냐? 아파트에서 소형주택 안에서도 이런 다세대 주택의 투자의 패러다임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지가가 너무 높죠. 하지만 소형주택은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갭 투자를 활용하셔서 레버리지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정말 소액으로도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개발에 따른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소형주택으로 투자의 패러다임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재개발 이슈가 있는 소형주택, 빌라의 투자로 패러다임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서민 내 집 마련하기 너무 힘든 이제 현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활용하셔서 내 집을 마련하셔라. 개발에 따른 이익,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2021년도 정말 유망 지역이 있죠.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용답동 두 지역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2021년도 정말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